제 사주 속에서 말하는 것은 선택한 건 책임져라요. 내가 잡은 물고기는 네가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얻으면 인을 극해야 돼요. 인을 극한다는 것은 부모를 버려야 돼요. 내 여자 내가 택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버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다면 어머니를 버리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대본 소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눌 유형식 감독님, 네. 탁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저희가 리부트 네네. 나갔었잖아요. 네네. 감독님 어떠셨나요? 주변의 반응이? 네. 저기 주변 반응을 제가 조금 들었는데, 네. 좀 어렵다. 그리고 영화도 이제 본 사람이고 안 본 사람도 있으니까, 네네. 좀 안 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좀 쉬운 얘기로 좀 풀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네. 친근하고 익숙한 드라마를 하나 준비해왔는데요. 네. 뭐 여러분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렇죠. 네, 폭삭 소가수다 준비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그래도 감독님께서 네, 어떤 드라마인지 간단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이 드라마 지금 뭐 너무 인기가 있고 매 화마다 펑펑 울고 있고, 네. 뭐 저도 좀 많이 울었고요. 뭐 연출 우리 나야 씨의 김원석 감독, 그다음에 이제 극본의 임상춘 작가, 네. 그 두 분이 만나서 사실 그 3대에 걸친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매우 고생한 오해순과 양관식이라는 두 부부의 본인의 부모와 그다음 또 본인의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를 쫙 지금 현대까지 이렇게 1960년대부터 지금 2026년까지 쫙 걸어온 그런 3대 드라마이고, 지금 이 시대에 맨날 드라마들이 너무 막 사람을 죽이거나 재벌집 이야기만 나오거나 너무 막장에 이런 소재가 있을 때 이런 어떤 가족애를 담은 이런 따뜻한 드라마를 보는 것이 참 굉장히 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를 아주 지금 뭐 인기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조금 제 나이 또래 남자들 중에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그 양관식이라는 남자가 너무 판타지처럼 아내한테 잘한다. 이게 사실이냐? 뭐 이렇게 반겨 드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 이따 풀어가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폭삭 소가수다, 아마 이게 제주도 방언이고 우리말로 표준어로 하면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로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을 다시금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생각, 또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좀 따뜻한 드라마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탁쌤은 드라마를 재미없게 보셨다고 전에 들었는데 재미없는 것보다도 그게 그런 영화 종류들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정말 펑펑 울게 되니까. 근데 운다는 자체가 내 삶과 이질감 있거나 이럴 적에 그거에 대한 걸로 나왔잖아요. 근데 나는 지금 저희 현실을 인정하고 싶거든. 거기에 빠져가고 싶지 않으니까 거리를 두고 보니까 저런 건 없어 이렇게 하면서 부정적으로 봤죠. 그러면 명리학적으로 뭐 얘기할 게 많이 없다 아니요, 없는 그건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자는 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에 대한 어떤 순애보, 그러니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선택한다는 게 재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선택했으면 그걸 갖다가 무조건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해야 돼요. 그게 이제 남자가 원래 여자한테 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재고 있잖아요. 내가 선택한 건 무조건 책임져야 되는데 선택해놓고서도 다른 여자가 더 좋을 거야. 그래서 고르려고 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선택했으면 고른 게 아니지, 그거하고 같이 가는 거지, 이렇게 하는 어떤 제 사주 속에서 말하는 것은 선택한 건 책임져라요. 내가 잡은 물고기는 네가 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감독님께서는 이제 양관식의 그 지고지순한 그 애순을 향한 일편단심 판타지, 너무 판타지스럽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명략적으로 볼 때 그런 인간은, 그런 남자는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오해한 코드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당연히 있죠. 원래 선택하면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내가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이 커피를 마셔야지, 마시다 말면 돼요. 그러니까 책임져야지. 나 앞에 주어진 거는 그걸 정제라고 하거든요. 내게 주어진 게 국수든 아니면 뭐 그냥 국밥이든 그냥 다 먹어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탁발할 적에 여기 다 먹잖아요. 그래서 싹 비우는 거. 그러니까 온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내 거화 시키는 것을 정제라는 언어를 써요. 그러면 이제 양관식은 이제 정제 코드 인간이다. 저도 같은 코드라고요. 정제. 근데 저는 오히려 저 드라마를 보면서 양관식처럼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온 인생을 바친 거는 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딘가 분명히 그런 사람은 남자로 존재할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이제 판타지라고 바라봤던 지점은 그 양관식이 가부장적 질서를 다 전복시키거든요. 오히려 그게 한국 사회에서 훨씬 더 어려웠을 텐데 그거를
한 여자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걸 깨부시고 앞으로 나갔다는 점이 저는 되게 놀라웠고 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매 화마다 사실은 가장 그 가족사를 다룰 때, 그러니까 그 드라마는 사실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 되는 이 망원경의 가족사의 이야기인데 화별을 들여다보면 매우 현미경처럼 나름대로의 그 주인공들의 가족사 내에서의 전복, 즉 권위의식의 전복, 그 다음에 우리 갔던 한국사에서의 어떤 이 고생의 전복, 그 다음에 가난의 극복, 뭐 이런 코드들이 매화마다 맞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잘 예, 들어있지 않나 심지어는 생각했어요. 그 잡녀, 해녀들의 네. 전복도 나오죠. 네. 자주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이 드라마 보게 된 계기가 뭐냐면 1화였어요. 이 전복 얘기 때문인데 1화에 그 염혜란 씨가 딱 그 해녀 얼굴로 딱 등장하는 순간 이건 난 굉장히 리얼리티한 드라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게 뭐야? 이렇게 깜짝 놀랐는데 아내가 다니까 1화 때 돌아가시고 이제 고생하고 딸한테 전복을 먹이고 이제 이런 장면 등장했는데 사실은 아이유란 배우나 박보검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시골에서 저기 뭐 제주도에서 이렇게 고생한 고아로 자란 여자와 고생한 남자로 이런 얼굴 이 어떤 외모가 맞지 않아서 이 드라마가 이게 앞으로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그 의심을 그 드라마 보면서 그냥 녹아졌어요. 그러니까 역시 배우들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스텝진이나 연출을 하신 분도 굉장히 노력을 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거기 나온 모든 조연을 비롯한 사람들이 다 캐릭터들이 다 튼튼하게 살아있더라고요. 그 우리 해녀 이모들의 그 연기자들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단락별로 연기를 해내고 있는 그 조연 연기자들의 하모니, 그 밸런스가 매우 훌륭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마을의 세트죠, 아시죠? 네, 그래서 그 바다도 다 물도 심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으니까 사실 연출하시는 분이 매우 노력했다는 게 이제 보이는 작품이었습니다. 다들 싹 속았수다네요. 아까 말했지만 그 삶의 전복이라고 있잖아요. 네네네. 전환점. 전환점. 네. 그것이 진짜 명리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네. 우리가 세상을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한테는 여자가 어머니라는 게 있어요. 어머니가 처음 여자로 들어와요. 네. 그게 인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인성. 어머니는 인성인데 그 어머니를 이제 버리게 되는 게 재성이라는 이제 마누라, 그러니까 아내를 얻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성 그러면 다시 다 재산, 돈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네. 이 남자한테는 아내가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여자분들한테는 관성이 이제 남편이 되는 네. 거예요. 관성이고요. 네, 남편은.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택하는 거, 여자는 남자한테 택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우리가 그때 과거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현대는 반드시 볼 수는 없잖아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명리학에서 이걸 기본인 거죠. 기본인데 기본. 이걸 안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주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얻으면 인을 극해야 돼요. 인을 극한다는 것은 부모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버려야 돼.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택했으면 어머니라는 여자를 버려야 되는 거야. 아하. 그게 사주의 얘기예요. 원래가. 어. 그러니까 내가 뭘 전복한다는 건 인성이라는 그 전통이라는 인성은 전통이고 문서고 어머니고 그렇죠. 도장이니까. 네, 도장이고 그다음에 나한테 내려오는 모든 어떤 역사적 그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마누라를 얻음으로 해서 제극인하다 극한다고 하거든요. 마누라인 재성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네. 결국은 인성인 여지껏 과거에 왔던 어머니와 끊어버려요. 전통과 이 관심이 어머니 딱 말들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딱 그거네. 네, 그 제극이네요. 그거를 해야지만 내가 어른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마마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범이네. 마마보이.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제 어머니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죠. 어머니를 버리고 내 마누라를 얻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매어가지고 어머니와 결혼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죄를 못 얻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선택했다는 것은 관식인가 거기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른인 거지. 내 여자 내가 택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머니는 버려.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다면 어머니를 버리세요. 그냥 그거예요. 근데 많은 이게 소심한 맞네요. 남자들이 영범이는 어머니를 못 버렸기 때문에 그 금명이랑 이어지지 못한 거네요. 갈등했죠. 네, 갈등. 근데 사실은 금명이가 떠나고 나서는 자기 그렇게 하겠다고 또 매달리기까지 했죠. 그러니까 그 금명이라는 남자친구의 사주는 아, 참 어떻게 금명이까지 가면 안 되나? 가기 전에 일단 예순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예순이 얘기합시다. 네. 그러면 반면에 이제 애순이는 육주를 열망하고 그 시인이 되기를 열망하고 네. 시인 해주고 대학 보내주고 그렇죠. 예, 육지로 가게 한다. 육지로 사는 거. 네. 그러니까 그 애순이의 그 사주
명작적 해석하면 어떤 캐릭터? 무조건 비겁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오로지. 그러니까 비겁이라고 해서 나의 자기중심. 그러니까 내가 리더가 되고 내가 세상을 만들어가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을 만들고 자기가 모든 게 옳은 거야. 세상이 나야. 이게 내가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겁이거든요. 그러면 리더가 돼야 돼요. 누구 밑에 못 들어가고. 근데 본인은 막상 자기가 뭐 기둥이 돼야 되고 네. 거기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자기 개천에서 용났다는 얘기도 듣기도 싫어하고. 네. 비겁의 특징입니까? 네,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떨어져서 자기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요. 그러니까 그 엑스 등장한 게 뭐냐면 어린 시절에 반장 선거에서 부당하게 부반장이 돼서 그것 때문에 울기 시작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마을 그 어촌 계장이 돼서 결국 그러네요. 계장 성공하고 이제 그 드라마 보면 결국은 비겁이 갖고 있는 그렇게 좀 이렇게 우두머리가 돼야 되고 선두에 서야 되고 이런 성격이 잘 그럼 드러나죠. 오행적으로 볼 때는 목의 코드가 강한 겁니까? 뭔가 바꾸고 싶은 건 하고요. 목은 도전하고 싶은 거고 거기는 바꾸고 싶어 하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고 싶고 뭔가 전환시키고 하는 건 다 화의 코드예요. 아, 그럼 화의 네. 기운이- 수는 네. 지키는 코드고 유지하는 코드고 이렇게. 그러니까 밝은 게 화니까 밝을 때 우리는 바꾸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아이유가 걔가 비겁이에요. 그냥 원래 사주가 아이유 사주가. 아 우리 아이유 씨가 본인이 타고난 사주가 비겁이 맞는. 근데 재밌는 건 비겁의 엄마는 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녀하는 엄마는 식상이에요. 월지가. 그래가지고 자식밖에 없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해요. 아, 여매란 네. 배우가 얘기한 광래로 광래. 나왔던 네. 그 엄마의 코드. 그러면 거기는 무조건 내 자식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꼴 나예요. 이렇게 되는 게 사주에 써 있어. 그러니까 이런 모든 코드가 대본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의 대본이라고. 그러면 그 역할을 하면 되는데 아름답게 하면 좋은 거고 관식 같은 경우는 월지가 제라고요. 그러면은 마누라가 최고인 거예요. 마누라의 뜻을 모든 걸 다 막 써주고 그러니까 마누라가 나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관식이가 진짜 진정한 어른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모든 걸 책임지고 이렇게 밀고 가고 자기 세계를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는 남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이집스 컴플렉스에서 벗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로부터 벗어나요. 근데 지금 한국 남자들이 다 사회적 어머니라는 게 별게 없어요. 진짜 살아있는 어머니가 아니에요. 그냥 사회가 나한테 계속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모든 관례가 어머니예요. 그게 우리의 한국 어머니고 그 언어를 잘라버리고 나만의 언어를 갖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사회가 이렇게 억압되면 억압될수록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지켜야 되는 법들을 우리가 죄를 통해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그걸 다 잘라버리고 난 여기서 다시 시작하겠어.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건데 그 우리 한국이 어머니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남자들이 어른이 못 돼. 진정한 재성을 펼치지 못한다. 네. 그 인성에 엇눌려서. 네. 자, 요거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8글자가 갖고 있는 것에서 각각의 십성의 코드가 붙어 있는데 네. 어떻게 아까 그 8글자 중에 몇 개를 가져야 되는 건가? 그냥 아니면 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월에 태어난 달의 지층 천간보다 코드. 밑에 있는 네. 지가 월지의 코드가 네. 결국은 그 자기의 보통 성격을 많이 대변하는 거예요. 그 월지만 보고서 그게 왜냐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월령이라고 하거든요. 월의 명령을 따르면 그때부터 나의 역할을 알게 돼요. 그렇죠. 왜냐면 계절감을 갖고 계속 살아가는 게 월인 거고 그 월에서 타오난 그 성격이 결국은 이제 이게 전체적인 그런 나타낸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본원이라고 얘기하는 그 일간에 있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간은 나의 언어고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AI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 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월에 있고요. 네. 생각은 일간에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일지도 재성이고 월지도 재성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재성이 강해지는 네, 건가요? 엄청 강한 거죠. 그러니까 재성이 많을수록 더 강하게 보일 수 그러면 있다. 작은 마늘 하나까지 데리고 사는 거죠. 네, 복잡해지는군요. 네, 네.